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소통하고 지내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동료분들, 지인분들이 생각보다 반응이 센데 괜찮겠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실체 공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와 채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영상 후반부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마다 전부 영상으로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블로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서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례를 예시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타일 시공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나이대, 경력,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실제 상황에 따라서 디테일에서 차이는 꽤 있겠지만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드린다는 걸 참고로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타일 시공에 한정하기보다는 특정 작업 기술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로 일반화를 시켜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물론 수익화를 위한 스킬도 나중에는 같이 하면 좋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환경에서 큰 부담 없이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주제를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글 하나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면 시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일에 퇴근하고 하려고 하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일 시공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매일 기술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 환경이 달라지는 분들, 특히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좋은 분야는 티스토리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기보다 티스토리에만 갇혀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작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의 아파트 욕실 시공도 하신다고 하면 매일 다른 장소에 가실 수 있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별도의 시간을 따로 내서 어떤 글을 작성할지 주제를 특별히 기획하지 않아도 꾸준히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이미 있습니다. 내용은 오늘 시공하는 장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객의 요구사항과 작업 과정의 내용을 글자 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단순히 티스토리 수익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꾸준히 하시면 현업에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들한테 시공 연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내 본업의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지만 이렇게 일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관련해서 할 말, 콘텐츠 소재가 많아집니다. 작업할 때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으시는지 알 수 없지만 평소에 안 찍으신다고 해도 지금부터 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습관만 들이시면 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최적화해서 업로드하면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내가 직접 작업한 내용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무것도 모르고 파워 광고 뜨는 업체에 그냥 전화하는 것보다 꾸준히 블로그에 작업 결과를 업로드하는 사업자분께 신뢰를 더 느낍니다.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글도 처음부터 억지로 길게 쓰실 필요 없고 처음 시작은 생각나는 대로만 써보세요. 하다 보면 필력도 늘고 스킬도 자연히 생깁니다. 처음부터 1500자 이상 글을 억지로 쓰려고 하면 블로그가 억지로 하는 일이 되고 그게 오히려 성장을 막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EO에서 말하는 양질의 글은 무조건적으로 1500자나 2000자 이상의 긴 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미 비슷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콘텐츠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걸 내가 사람들이 볼 만하게 가공할 의지가 있냐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건 정말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왕초보가 따라 할 수 있게 기획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면 남 거 뺏기지 않아도 과장하지 않아도 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타일 시공은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분야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해서 쌓였을 때 점점 신뢰도가 쌓이고 돈이 되는데 아예 시도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애드센스 수익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데 내 분야를 활용해서 현금 수익을 내는 방법은 티스토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유용한 콘텐츠 분야입니다. 제 분야로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주제로 써보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요? 어디 블로그 뒤적거리지 않아도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하는 일과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주제는 못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트북 주고 시간을 들이면 1500자 이상의 긴 글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제 경험과 생각을 쓴 게 양질의 글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블로그 해본 적도 없고 글 써본 적도 없는데 하고 의문을 가질 분들이 많을 텐데 이쪽 분야 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정제된 내용의 전문적인 글보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 글이 검색자에게 더 도움이 되고 신뢰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내 생각을 쓰면 됩니다. 네,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그런 글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돈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거 잘 쓴다고 해서 크게 돈이 되는 글은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이 되는 키워드의 정보성 글도 그게 상위 노출이 돼야 돈이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돈이 된다고 하는 트래픽만 쫓는 글을 쓰면 대부분 다음 검색 노출에 의존하다가 저품질되고 구글, 네이버 노출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라도 내가 그 분야에 경쟁력이 없으면 1%, 하루 조회수 1000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특정 키워드의 하루 전체 검색량이 1000번이라고 해도 내가 이 분야에서 신뢰도가 높아서 500을 가져오고 관련 분야로 확장을 점점 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습니다. 대중적이고 경쟁이 높은 분야에서는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인기 분야에서는 1등이 되는 게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고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내 분야에서 콘텐츠를 쌓는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수익형 글을 써도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익형 글 분야입니다. 이런 수익형 글은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 어떤 광고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일 시공으로 구글에 검색해서 보면 스폰서가 붙어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광고를 노리는 글만 쓰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검색 유입이 늘어나면서 잠깐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 구글, 네이버 노출 전혀 없이 품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품질이 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내는 고수분들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을 버티고 꾸준히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든 개인의 선택이지만 나의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남에게 정답을 물어보는 사람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을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슈형 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대출, 지원금 분야로 글을 쓰면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저품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타일, 인테리어, 아파트와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서울 둔촌주공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청약이 끝나서 좀 덜 하겠지만 검색량이 높고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영역으로 가져올까요? 이런 롱테일 키워드는 어떨까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타일의 종류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확인 가능한 건지 저는 모르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면 이런 정보나 내 생각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어떤 타일 사용하는지 알아와서 둔촌주공에는 땡땡 타일 사용합니다 라고 작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타일을 사용할지 안 정해진 건지 아니면 공개가 안 되는지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제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관련 종사자가 모른다고 하면 아직 업계 사람도 모르는구나 하고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몇십억 가격대의 최근 아파트는 보통 어떤 타일을 사용하는지 시공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로 관점을 얘기해도 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공 아파트는 보통 이런 타일을 주로 쓰더라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주제면서 아는 척, 경험한 척 하는 것과 내 경험에 따른 관점을 제시하는 건 다릅니다. 이슈글이라고 해서 단순 정보성으로 대충 쓰거나 다른 사람 거 뺏겨 쓰면 상위에 노출되기도 힘들고 블로그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되는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 중에서 내 분야에 키워드를 붙인 롱테일 키워드로 일부 트래픽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는 대표적인 이슈 키워드를 가져다가 그대로 경쟁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내 분야에 대한 고민과 응용 없이 그냥 단순히 키워드 검색 프로그램 열심히 공부해봤자 내가 트래픽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잘 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게 다른 문제이듯이 실전에서 키워드를 활용하는 글쓰기는 단순히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블로그 지수를 많이 쌓고 나중에 분야를 확장하면 상위 카테고리인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사, 청소, 아파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욕심내서 이것저것 조금씩 손을 대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타일업을 하시는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블로그 주제, 운영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누구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강의 들으면서 따라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 혼자 응용이 안 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블로거가 수익을 내는 방식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 운영 방법도 다르지만 주제에 따라 편차가 크기도 합니다.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를 얻고 본인이 계속 시도해보면서 내 것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구독자님의 상황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작업 장소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주기적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거라서 말씀드린 거지만, 데일리 콘텐츠를 하기에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서 오히려 효율이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과 주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방식을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당장의 현업의 수익을 늘리는 데 있어서 데일리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는 게 더 많은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스토리에 쌓아나가면 블로그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노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네이버나 구글의 웹사이트 탭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되면 오랜 기간 상위에 노출되는 글이 될 수 있지만 그때까지 성과가 적어도 버티고 계속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특별한 로직에 따라 글을 써야 하는 게 아니고 검색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의 글이 많아야 합니다. 사용자 중심 콘텐츠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본질은 알고리즘이 변해도 동일합니다. 콘텐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장소에 따른 차이점을 말해줄 수 있으면 좋고 내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늘어납니다. 검색 엔진용 콘텐츠만 만들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은 조회수도 낮고 보통 오늘 듣고 내일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네이버 노출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블로그 보고 문제를 짚어드리면 수긍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 놀라신 분도 많을 거고 이런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해도 되냐고 걱정해 주시는 동료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 관련 시장 상황을 보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 듣고 시작했다가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책 많이 팔고 수익을 더 내려면 희망찬 내용으로 티스토리 관련 정보를 계속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영상에 종종 보조 설명을 위해서 AI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유료라도 직접 써보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느껴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리해주는 자료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 것으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입캐스트라는 AI 목소리 플랫폼에서 매달 45,000원을 내고 써보고 있는데 제 유튜브 콘텐츠 내용의 전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써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최근에 꽤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조회수 많이 내려면 이런 주제로 영상 빨리 많이 만들어내면 단순히 수치상의 구독자 수, 영상 조회수, 유튜브 수익은 훨씬 더 잘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돈만 보고 운영하는 블로그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은 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척해도 결국 돈과 조회수를 가장 우선시하는 블로그와 유튜브는 계속 이슈가 될 만한 소재를 찾게 되고 실적을 과장하고 무리를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을 쫓는 채널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주업이 아니고 티스토리도 제가 재밌게 하고 있는 부업 중에 하나지 주 수익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벌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싶고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큰 맥락은 비슷하겠지만 처음부터 수익형 글만 써서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내 블로그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콘텐츠를 쌓아나갈 생각입니다. 이 방향이 장기적으로 저에게도 티스토리 블로그를 키우고자 하는 구독자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체 공개 영상 올리면 티스토리 해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떠나는 분들 계실 거고 처음으로 제 영상에 부정적인 댓글도 달리면서 저한테도 사실 크게 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블로그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 중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티스토리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역시 블로그로 돈 버는 거 쉽지 않네 하고 시작해볼지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하면 진짜 100만원, 200만원 벌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수익이 덜 나고 계신 분들, 티스토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많이 아쉬운 분들 도와드리고 좋아하시는 거 보면 수익을 떠나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티스토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 티스토리를 통해서 1년, 2년 내에 월 100만원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블로그를 키워낼 수 있다면 내가 100만원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전형적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리스크도 적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쉽게 포장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쉽고 이런 과정을 겪고 실망한 분들이 티스토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티스토리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개한 내용을 정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도 굳이 밖으로 꺼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면 공개하는 의도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고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이 아직 작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인해 큰 영향까지는 없겠지만 실체 공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크게 실망하실 수 있고 티스토리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의지를 꺾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무작정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까지 티스토리를 시작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꾸준히 가져갈 블로그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저는 유튜브 첫 영상부터 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왔습니다. 티스토리 관련 교육 분야가 강의팔이, 책팔이로 비하되고 있는 현실이 많이 아쉽지만 개인에 의한 온라인 교육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요즘은 무료 자료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부지런하면 충분히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지만 배우기 위한 교육 비용을 내는 것은 아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같이 보일 수 있어서 더 얘기하지 않겠지만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이 있는 부업 관련해서 적절한 교육은 혼자 시행착오를 겪는 기회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비용과 내가 배울 수 있는 정보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고를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직접적인 광고 수익을 위해서, 회사 이미지 개선과 홍보를 위해서, 또는 내 채널에서 쌓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제품 판매를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재미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수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티스토리와 온라인 부업 시장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튜브의 시스템이 저를 포함한 크리에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게 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많이 내기 위한 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솔직하게 이 시장에 대한 제 생각과 지식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 증거가 있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혹시나 다른 분들이 오해를 받을까봐 영상 후반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기라고 지칭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하고 표현해야 할지 주변 동료분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특정 대상을 저격하는 것보다 혹시나 이런 방법을 앞으로 시도하려는 분들이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대상을 정하지 않고 방식에 대한 경고를 해야 앞으로 있을 사기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나 반박 영상이 올라오면 이어서 대응하려고 일주일 넘게 기다려봤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다 까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